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 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보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에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일단 신라젠과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그룹주는 이전 영상에서 상세 설명했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신라젠 낙폭과대 추천 최대 18% 수익 나왔고 곧 일정 있으니까 재료 소멸 조심하시고요. M2N 신라젠 관계사죠. 신라젠이 상한가 100% 상승 나왔지만 얘는 재료 소멸로 하락이 나왔고, 얘는 여기서 추천드렸고 선반영 수익 한번 먹었습니다. 다음 코오롱 우 M2N을 추천한 이유와 동일하게 거래 재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 일정 전에 추천을 드렸던 거고, 차트는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이건 일봉이고요. M2N과 동일하게 티슈진이 상한가 같지만 얘는 재료 소멸 하락, 이것도 M2N처럼 재료 소멸 하락 나올 것이다 계속 경고 드렸고, 모든 코오롱 그룹주들 다 하락이 나왔죠. 코오롱도 같은 차트에서 추천드렸고, 일봉 M2N이랑 가장 유사하게 윗꼬리 2개 주고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EN 플러스 최근에 박스 반복 추천드렸고, 현재 오늘 장중 5일선 살짝 이탈이 있었지만 결국 5일선 위로 마감을 하면서 아직은 강력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이렇게 튀고 빠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건, 급락이 크게 나오는 건 경계를 하면서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지 초보분들이 건들 자리는 아니다. 추천하고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bab동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 실리콘2 오늘 시초에 추천하고 상한가 나왔고요. 아쉽게 눌림 매수가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튀고 빠지고 반등 나오는 걸 노리고 눌림 추천, 그리고 혹시나 눌림 안 주고 바로 올라갈 것을 생각해서 2200원 돌파 시에는 추격 매수가 가능하다 알려드렸고, 바로 여기서 쭉 이렇게 올라갔죠. 뉴스는 없이 상승인데 얘가 며칠 전에도 무증 약세 종목들의 순환 강세가 있었습니다. G2파워, 노터스, 공구음원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공통점이 있었다. 그게 바로 요거죠. 무증 종목들이었다. 권리락 강세가 나오고
무중일까지 쭉 하락, 그리고 무중일 이후에도 계속 약세를 보여줬던 종목들이었다. 낙폭과대였던 종목들이 순환 강세가 나왔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했다면 수월하게 뉴스가 없어도 커플링 매매로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요. 실리콘2 월봉이고, 월봉이 아니라 일봉이고, 자, 권리락 무중 결정하고 권리락 강세, 그리고 이제 상한가 풀리면서 무중일까지 쭉 하락하는 정석 패턴이죠. 모든 종목들이 다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크게 오르면 쭉 가짜 반등 없이 빠지고, 조금 오르면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식으로 패턴이 최근에 많이 있었고요. 무중일 이후에도 쭉 하락을 하죠. 그 이후에 역배열 끊는 구간이 여기 역배열 끊고 오늘 21선을 처음으로 회복을 해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박스도 돌파를 해주면서 차트적으로는 자, 회복해주는 자리 21선 회복하는 걸 확인하고 추천을 드린 거고, 내용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무중 약세 종목들의 반란 순환 강세가 있는 걸 이때도 확인을 했고, 오늘 또 재강세가 나오는 걸 보면서 추천을 했다. 무중 약세 종목들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부 다 놓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 중에 이미 급등이 나온 종목도 있고, 전혀 반응이 나오지 않은 종목도 있습니다. 아직 반응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면서 제2의 실리콘2를 찾아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한번 다 훑어보시고 관종에 추가를 하시고요. 첫 번째로 상승이 나왔던 G2파워. G2파워는 기존에 역배열 돌파가 나올 때마다 추천을 반복해서 많이 했고요. 자, 이번에 원전 이슈도 있었지만, 원전 호재도 있었지만, 권리락 강세, 무중 약세가 나왔던 종목인 걸 봤고, 그 직후에 이제 노터스가 또 강세가 나옵니다. 노터스도 이전에 중장기 추천 드렸고, 이후에 권리락 강세, 무중 약세가 나왔던 패턴이죠. 최근에 차트를 보면 이렇게 무중일까지 빠지고 가짜 반등 주고 쭉 하락. 그 뒤에 G2파워 상승과 맞물려서 같이 상승이 나왔고요. 다음 공구음원도 역배열 돌파 자리에서 추천하고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얘도 권리락 강세. 자, 권리락 강세 후에 음봉 윗골이 떴으니까 이제 무중일까지 빠진다. 당연히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같은 패턴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자, 역시 자, 여기서 고점 음봉 윗골이 뜨고 무중일까지 쭉 빠집니다. 차트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노터스랑 차트가 완전 똑같죠. 얘도 최근에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고, 각 종목들은 전혀 공통점이 없어요. 엮이는 게 없는데, 엮이는 게 하나가 있다면 무중 종목들이었다. 그리고 낙폭이 심한 종목들이었다. 이거죠. 되도 않는 이유로 같이 커플링, 공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이 원래 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주가를 세력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되도 않는 이유로 아예 연관이 없어도 주가가 올라가고, 특히 대선 테마주 같은 거 전혀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도 옷깃만 스쳐도 엮어가지고 올려버리고, 연관이 없다고 했는데도 계속 엮어서 올려버리고, 대표적으로는 써니전자 같은 거 안철수랑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공시를 냈음에도 계속 주가는 크게 올랐었죠. 그런 게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상장한 종목들, 상반기에 상장한 종목들, 이런 식으로 시기를 또 엮어가지고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상장을 한 종목들이 오르면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그냥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상장을 했다는 이유로 다 같이 우르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섹터별로
엮이고, 얘도 이번에 얘네들도 무중 종목이었다는 걸로 같이 엮여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없이 상승이 나오는 거고, 뉴스만 보는 분들은 이런 걸 놓치게 되는 거죠. 자, G2파워, 노터스, 공구음원, 이 앞선 패턴들을 알고 있었다면 실리콘2가 아무런 뉴스가 없이 상승이 나오고 있었지만 제가 추천을 했을 때 자신있게 큰 상승을 기대하면서 같이 따라올 수가 있었다. 하지만 앞에 설명한 것들을 숙지를 못한 상태라면 뉴스가 없는데 따라가도 될까? 머뭇하다가 놓쳐버린 거죠. 다음 10월 24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진짜로 반짝 상승을 했을까 확인해 볼게요. 세아 PNC 전일 시간의 상한가였고, 최근의 상승 이유는 영국 최대 TV 홈쇼핑에 이제 헤어 제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9월 23일 뉴스였고, 오늘 고가 14%, 종가 2% 정석 반짝이 나왔고요. 다음 FSN, 이것도 전일 시간의 상한가였고,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유증 결정은 더욱더 반짝의 무게를 두라고 했죠.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가 종가 9%, 정석 반짝 나왔고, 다음 유닛은 이것도 전일 시간의 상한가였고, 인수설이 있었네요. 고가 15%, 종가는 1.6% 정석 반짝. 다음 플레이그램 전일 시간의 상한가였고, 얘도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 고가 25%, 종가 고압으로 정석 반짝 나왔고요. 이제 좀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특히나 이런 동전주 상태가 안 좋은 종목들이 호재가 뜨면 이렇게 크게 오르고 제자리, 크게 오르고 제자리, 이런 식의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항상 조심하면서,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는 다음날 일반적으로 반짝 상승 하락한다 봤고요. 살펴보지 않은 다른 종목들도 다 반짝 상승 하락했습니다. 장중 특징주 간략히 볼게요. 앞에 실리콘2 설명하면서 다 말씀드렸죠. 무중 약세 후의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실리콘2, 모아데이터, 노터스, K옥션, PNK 피부, 공구음원 외. 다음 이재용 관련주, 삼성 관련주, 이건희 회장의 2주기, 이재용이 뉴 삼성 메시지를 낼까, 이 기대감에 삼성 스펙 6호, 머스트 스펙 5호, 스펙 4호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다음 제약 관련주, 코오롱 티슈진 거래재개 상한가, 팜젠사이언스, FDA, 그리고 경영권 분쟁 루머까지 있고요. 경영권 분쟁은 호재죠. 경영권 분쟁이 호재인 이유는 이제 지분 싸움을 하면 서로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호재로 인식이 돼서 묻지마 상승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최근에 크게 상승했던 추천주 화천기계, 얘도 경영권 분쟁으로 크게 올라갔었죠. 다음 폴라리스 우노, 최근에 24일에 1100억 실탄을 확보했다. 재무적으로 이제 호재가 떴는데, 얘도 무중 종목입니다. 무중 약세 후에 행보를 보여주다가 오늘 21선 회복하면서 강세가 나왔었네요. 다음 시너지 이노베이션, 얘도 FDA, 대화제약, 감기약 대란, 약값이 인상될 것이다. 다음 CTC 바이오, 조루, 발기부전제, 복합제, 국내 3상에서 유효성을 확인했다. 24일 뉴스. 다음 탈모 관련주, 프롬바이오,
대장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피플바이오가 커플링 강세가 나왔습니다. 피플바이오는 탈모 관련주기도 하고 치매 관련주기도 하죠. 그리고 프롬바이오는 기존에 5일에 있었던 뉴스 재탕인 것 같아요. 그때 크게 올랐다가 조정 주고 또 다시 반등이 나오는 N 패턴 반등이 나왔고요. 다음 반도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다. 지오 엘리먼트, BCNC, 코아시아, SPS 홀딩스, SNS텍. 다음 마켓컬리. 3분기 실적 보고를 했고 이르면 11월 말에 증권 신고서를 낼 듯하다. 내년 2월쯤에 상장을 목표로 잡고 있는 것 같네요. 이에 우양, 흥국 F&B, KC피드가 상승이 나왔고, 마켓컬리는 기업 가치가 좀 많이 낮아졌죠. 기업 가치도 낮아졌고 이전에 뭐 상장을 연기한다, 철회한다 이런 내용으로 주가가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또다시 상장을 하겠다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회복을 좀 크게 해주진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기대치는 전고 돌파를 할 거라는 기대치는 좀 낮추고, 이전에는 기대치가 많이 컸지만 지금 기업 가치도 낮아졌고 매물도 많이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끈한 V자 반등 기대는 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야놀자. 23년 상반기에 나스닥에 상장하기로 했다. 이에 창투사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이 나왔고요. SBI 인베스트먼트 얘가 대장으로, 실제로 야놀자에 투자를 했든 안 했든 창투사는 다 엮여서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일자리 관련주. SBI 인베스트먼트가 일자리 관련주기도 하니까 같이 동반 상승이 나왔고요. 일자리는 최근에도 IB 김영이 크게 올랐고 호재 뉴스가 하나 있었죠. 10조 원을 투자해서 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 뉴스가 있었고요. 다음 김동연, 한동훈 정치 관련주. SG글로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게 반사이익으로 김동연 그리고 한동훈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고, 한동훈은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총선 출마설이 일어나면서 최근 연달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철도 관련주. 수도권 GTX 6,730억 투자 발표를 하면서 대하TI, 푸른기술, 대호AL. 다음 시멘트 관련주. 11월에 시멘트 인상 현실화 우려. 성신양해 우, 성신양해 전일 상한가 종목이었죠. 네옴시티 사업에 업계 최초로 참여 준비 중이다, 이 뉴스도 있었고. 다음 개별 테마. 경동인베스트, FSN, 한국패키지, 플레이그램, CCS. 라이언 캠텍이 변동이 어제 오늘 아주 컸죠. 최대 주주 변경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제 시외에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떴습니다. 근데 전혀 이상하리만치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주가가 상승도 없고 하락도 없고 보합으로 시에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오늘 25일에 상승이 좀 나오다가 크게 흔들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최대 주주 변경 정정 공시가 뜬 시점에서 변동이 또 엄청 크게 나왔고요. 아마 제목만 보고 추격 매수한 분들의 매수세가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 변경은 어제 했어요. 어제 했는데
오늘 또 정정 공시가 뜨다 보니까 오늘 공시가 뜬 걸로 착각한 분들의 추격 매수가 있었을 수 있겠죠. 10월 25일에서 11월 10일로 변경한다는 정정 공시였습니다. 10월 25일 시간의 특징주 탑 머트리얼 상한가 공급계약은 더욱더 반짝의 무게를 둬야 되죠. 신규 상장주고 3일 상승 3일 하락, 그리고 이제 공급계약으로 내일 또 반짝이 나오겠네요. 이런 거는 신규 상장주는 항상 상장한 날의 시가 33,500원 여기를 최종 지지로 보고 대응을 했어야 합니다. 최종으로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하고 지키면 홀딩하는 식의 대응을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각 시가 3번의 3일 상승이 나왔으니까 3번의 시가가 있죠. 시가 이탈마다 대응을 했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또 이 18일의 시가 33,500원 위로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실패한다면 아무래도 이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갈 확률이 커지죠. 다음 FSN 상한가, 어제도 상한가 종목이었고 어제는 120억 3자 배정 유중 결정으로 상승이 나왔었죠. 21일에는 삼성전자 틱톡 음악 플랫폼 출시 소식에 급등이 있었고요. 월봉 밥동이 시원시원하게 나옵니다. 밥동 또 밥동. 아직 역배열을 끊지 못한 상태로 바닥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고점 박스 보여주다가 하단 이탈하고 구름 속으로 빠지고 장기 2평까지 닿았다가 결국 장기 2평도 이탈을 하고 쭉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과하게 오버슈팅이 나왔다면 이유는 가짜 반등 주면서 하락하는 걸 항상 경계하라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121선 부근 도달하면서 맞고 떨어지고 또 맞고 떨어진 형태. 10월에 또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바닥 대비 70% 밥을 먹었고요. 그 이후에 여기서 계속 이렇게 올라갈 확률보다는 결국 가짜 반등 주면서 또 침체가 나올 확률에 조금 더 높게 무게를 두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죠. 일단 121선 가격인 4,700원 위로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처럼 장중 돌파가 아니라 종가상으로 딱 안착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기 2평을 놓고 61선 가격이랑 오늘 종가랑 좀 비슷하네요. 오늘 종가도 중요하고 61선이랑 비슷하니까 오늘의 종가를 1차 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종가 4,090원 여기 1차 지지로 보시고, 다음 3,750원 3차로 이제 5일선 가격인 3,650원. 근데 이것도 5일선이랑 너무 가까우니까 이렇게 요래 두 개 주요하게 지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내일 크게 급등이 나온다면 내일의 시가가 1차 지지가 되고 여기가 2차 지지로 변경이 됩니다. 최근에 파동도 크고 윗꼬리가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또 윗꼬리 조심하시고요. 다음 네온테크 9%, 베셀 6%. 윤석열이 미래교통수단 조기 상용화를 언급했다. 플라잉카 UAM 관련주고 예전에 추천하고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여기에서 추천을 드렸고, 발, 무릎
무릎 자리에서 정배열 확인하고 조천을 드렸었고, 역배열 돌파 초입 줄임말 역돌초. 배셀도 역배열 끊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한번 튀고 빠지고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고 N 패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둘 다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는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온테크 월봉 이때 역배열 끊는 거 확인하고 이 구간에서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원래는 이렇게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큰 추세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탈을 했죠. 이탈을 했고 다시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배열, 지금은 또 다시 이 구간처럼 역배열로 잡혀있는 구간이고요. 이전에 장대양봉 시가에서 3,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네요. 여기 이때는 추천을 못했던 것 같고 이때는 추천을 확실하겠죠. 추천을 하고 여기서 또 밥동 나오고 이후에 박스 보여주다가 여기 박스 이탈하면서 힘을 잃었습니다. 여기를 지키고 이제 계속 박스를 보여주던가 이 박스를 돌파한 척하고 올라가던가 하는 자리였는데 박스 이탈 실패하면서 도로 박스 하단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죠. 4,000원 부근, 지금 기존의 지지였던 4,000원 정도가 현재는 저항으로 바뀐 자리예요. 4,000원 부근이 저항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장기 입형 가격이 4,000원 정도 하죠. 그러니까 네온테크의 현재 맥점은 4,000원, 3,000원 후반 요쯤이다. 여기를 반드시 돌파 안착을 해야 추세를 돌릴 수가 있고, 안착을 실패한다면 이렇게 크게 또 박스로 잡혀서 현재 쌍바닥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이번 상승 또 실패를 한다면 맞고 떨어지면서 이 큰 박스에 갇히는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 구간과 비교를 하자면 여기서는 박스를 보여주다가 위에서 박스 한번 만들고 돌파하면서 올라갔고, 여기서는 박스 주다가 이탈을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구간에서 네온테크가 여기를 이탈했다면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빠졌겠죠. 지금 이렇게 빠진 게 나온 거고, 지지는 당연히 또 새로 잡힌 여기 저가, 단기 입형을 넣어서 보면 21선이 3,100원쯤 합니다. 3,100원이 1차 지지, 2,835원 여기를 2차 지지. 지지는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이탈하면 계속 월봉 역배열 잡힙니다. 다음 배셀 월봉. 배셀은 여기서 추세 보여주다가 여기 이탈하고 역배열로 쭉 하락이 나왔고요. 또 살짝 뚫었다가 또 빠졌고, 최근의 역배열은 여기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기다렸다가 반등 나오는 구간 여기서 추천하고 쭉 올라갔죠. 이런 구간처럼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윗꼬리가 나오는 구간들, 단기 고점에서 윗꼬리 뜨면 조심을 해야 되죠. 그 이후에 또 역배열로 잡혔다. 이거는 일봉이고, 자, 요렇게 역배열, 아주 긴 역배열 확인하고 여기서 추천 쭉 급등. 당연히 이렇게
단기에 미친 급등이 나오면 빠르게 제자리까지 빠진다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것도 반등 나오다가 121선 부근에서 반등 나오다가 맞고 떨어지면서 가짜 반등식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오르면 빠르게 제자리까지 빠지든 천천히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든 빠질 확률이 크다고 했죠. 장기평으로 보면 121선 여기를 반드시 지켰어야 되는데 121선 이탈하면서 흐름이 죽었고 이후에 또다시 121선 부근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121선이 중요한 거죠. 6,200원 정도 6,200원 정도 6,000원 6,200원 여기가 제일 강력한 저항대다. 1차로 여기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여기서 박스 4,500원 이탈하면 정리를 하셔야겠고요. 작게는 또 이렇게 역배열로 잡히고 있습니다. 다음 EV 수성 6% 셀바시움 파마슈티컬로 사명 변경 예정이다. 아따 이름 어렵게 바꾸네. 사명을 변경한다는 건 보통은 좋지 않아요. 왜냐면 그 상호라는 게 브랜드잖아요. 근데 브랜드명을 바꾼다? 이거는 뭔가 감추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 상호가 6년 전부터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여태 리딩을 그지같이 했다면 상호를 바꿨겠죠. 그지 같았던 과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실제로 리딩방들이 사명을 자주 바꿉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종목들도 회사들도 사명을 자주 바꿔요. 그러니까 사명을 좀 바꾸는 건 부정적인 방향으로 좀 보셔야 돼요. EV 수성 월봉이고 과거에 한번 상태 위기가 있었네요. 크게 오버슈팅 나왔다가 이탈하고 쭉 제자리까지 빠지고 정지 거래 재개되고 14% 올랐다가 쭉 하락 그리고 이후에 무중으로 회복이 나왔고 또 다시 빠졌네. 지금은 바닥에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는 자리고 오래전에 무중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금 실리콘2, 노터스, 공구먼 이런 애들과는 좀 별개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무중으로 커플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5월 6월에 반응이 5월 6월에 무중을 했던 종목들이 대거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죠. 월봉에서 봤듯 일봉도 이렇게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 박스 매매를 하면 되는 구간입니다. 박스 상단이 1,7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종가상 1,7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실패를 하면 또다시 박스 하단인 1,300원 부분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박스 매매하면 되는 구간이다. 와이즈버즈 6%, 삼성전자 틱톡 음악 플랫폼 출시 소식에 광고 관련주로 부각. 광고 관련주 월봉은 역배열로 하락. 최근에 올라오다가 역배열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바닥에서 좀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곤 있습니다. 원래는 거래량이 거의 없던 종목이었는데 딱 1,000원에서 반등이 크게 나왔고요. 1,500원쯤 241선에서 저항이 걸리고 있고 종가상 1,500원 안착이 중요하죠. 이걸 실패한다면 다시 또 여기까지 빠르게 빠지는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주요 지지는 최근의 저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의 저가가
1265원.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음은 장대양봉의 시가죠. 1190원. 이렇게 두 개 주요하게 지지보시고, 순차적으로 이탈이 나온다면 최악으로는 1000원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다. 다음 코리아 SE 4.5% 상승. 최근 리튬 가격 급등 속에 리튬 사업 추진 다시 부각되면서 엄청나게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월봉이 아주 그냥 미쳤습니다. 여기 월봉 전고점 돌파하고 쭉 크게 올라갔고, 이런 거는 가든 말든 안 하는 게 좋죠. 결국 이렇게 빠르게 빠지든 천천히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질 확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는 안 하는 게 낫다. 가든 말든. 만원 지지 이탈하면 여기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경계하셔야 되고요. 저항하고 싶으면 만원을 손절 잡고 하시면 됩니다. 기존 보유 중인 분들도 만원 이탈하면 분할 매도 하든 전량 매도 하든 대응을 하셔야겠고요. 최근에 21선 이탈하고 다시 21선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오늘 21선 장중 돌파했지만 종가상 안착은 실패를 했고, 이제 또 시간의 상승이 나왔으니 14,000원을 종가상 안착하느냐, 그걸 또 봐야겠죠. 아까 앞에 봤던 만원 지지는 최근에 저가고요. 다시 14,000원 21선 회복이 중요하고, 현재는 이렇게 좀 역배열로 잡혀있다. 만원, 14,000원, 그리고 18,000원, 중간 저항값은 16,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제일 중요한 건 14,000원, 만원. 파동이 큽니다. 파동이 아주 큰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시에도 시원시원하게 빠진다. 그러니까 이후에 여기 갭 하락 크게 빠졌죠. 마이너스 17%. 고점 대비 마이너스 45%, 거의 막 50%가 한 번에 훅 빠졌어요. 지금도 이때처럼 급하게 빠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급하게 빠진 흐름이죠. 이것도 반토막. 여기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락시에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 현재 조심해야 되는 건 역회된 숄더가 보이네요. 여기를 이탈하면 크게 빠지죠. 지금 이런 식으로 어깨, 머리, 또 어깨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빠지고 이탈하고 빠지는 걸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다음 YTN 2.7%. 최근 민영화 기대감으로 계속 크게 상승이 나왔고, 매각 기대감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자산 매각안이 나올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여기 역배열 끊고 여기 추세 이탈하고 죽었었고, 역배열 끊고 여기서부터 한번 크게 반등 나왔다가 또 빠지던 중에 한 번 더 역배열 돌파하고 박스 보여주다가 민영화 매각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월봉이었고요. 이거는 일봉. 자, 일봉이 오버슈팅, 음봉, 윗꼬리. 이게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고 있죠. 21선 이탈을 했고 이후에 21선 회복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역배열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21선 5,900원 5,900원 종가상 안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지는 당연히 최근의 저가인 4,955원. 이렇게 현재 박스로 보시면 되고, 여기 이탈하면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급등 이후에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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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파동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다. 이게 가짜 반등 중일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끊고 올려야 추세를 돌릴 수가 있다. 이렇게 끊은 다음에도 그 다음 지지를 보면서 계속 가짜 반등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메가이 CS 2.3% 뉴스 없고 의료기기 인공호흡 관련주죠.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 터지고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이후에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던 쭉 오르고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정석 흐름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요런게 월봉에서든 일봉에서든 아주 흔해 빠진 패턴이다. 그러니까 이런 가짜 반등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홀딩 시키고 세력은 빠져나가기 위함입니다. 이제 세력이 단 하루에 모든 물량을 다 털고 빠져나가지 못해요. 세력도 온전히 고점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를 하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에서 쌍봉이 나오면서 빠져나가는 구간도 있고요. 아까 앞에 헤드앤숄더 주의하라고 했던 거, 이것도 고점 있으면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간다. 일단 역배열로 계속 잡히고 있고 낙폭이 심하긴 해요. 최근에도 낙폭이 한번 심하게 나왔다가 역배열 끊고 크게 반등이 나왔고요. 이때 코로나 재유행 구간이죠. 지금도 또 코로나가 재유행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살살 나오고 있고, 또 차트 자체가 역배열 끊었어요. 살짝 역배열 끊은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역헤드 앤 숄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충분히 있는 자리입니다.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겠다. 지금 들어가면 뭐 손절도 잡네요. 3,500원 지금 들어가서 딱 10%네요 조금 더 지켜보다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큰 자리. 만약에 이후에 또 올라온다면 121선 부근에 저항이 걸려요. 또 121선이 내려올 테니까 5,000원 정도까지는 만약에 올라온다면 또 크게 한번 가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아주 IB 투자 2.3%. 오늘 야놀자 23년에 나스닥 상장한다 이 뉴스로 반응이 있었죠. 대장은 SBI 인베스트였고,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얘도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형태고, 지금은 계속 역배열. 얘도 121선 주황 색깔이 계속 걸립니다. 오늘도 121선 2,900원 정도에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종가상 2,950원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고, 지지는 오늘의 시가 그리고 18일의 시가 그리고 신저가 가격, 이렇게 3개 주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2,435원 2,235원 2,035원 이렇게 3개 지지 보시고 저항